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23일이고요. 정말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최우성 노원병 예비후보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이준석 잡으러 나왔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노원병 예비후보로 등록한 최우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노원병을 사실은 전국에 네. 250여 개 지역구 중에 하나일 뿐이지만은 네. 여러분들이 다 노원병 하면 바로 아는 게 있어요. 바로 이준석이 때문인데요. 이준석이 잡으러 나왔습니다. 지금 이준석이 노원병 나오기가 싫어가지고 도망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진짜 청년 정치를 위해서 최우성 예비후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출마하게 된 건가요? 제가 사실 과거에 이준석을 지지하는 집회도 열고 예. 그랬었는데 이준석 씨를 보니까 전혀 좀 사람 자체가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아니다. 네,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로. 예. 왜냐하면은 이제 지지자들 모인 자리에서 하루 종일 휴대폰을 보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어요? 네네. 네. 거기서 이제 펜코 정결이라고 그걸 하루 종일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났던 게 제가 펜코 정결에도 홍보글을 올렸는데 걔네들 아무도 안 나왔거든요. 예. 근데 직접 오프라인에 나온 저는 바로 옆에 있는데 펜코 정결은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동지가 되겠다라고 나선 사람은 네. 무시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철저하게 무시당했죠. 근데 펜코 정결이라고 얘기를 해봤자 실제 네. 이용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와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유튜브 같은 경우만 해도 제일 큰 채널들 같은 경우는 영상 하나 올리면 적어도 수십만 조회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한 인기글이 3만 조회수? 3만 정도면 인기. 네. 그러니까 이준석은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그게 이대남의 진짜 여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때까지 계속 판단해왔던 거고 대통령 선거 때도 그렇게 판단하고 움직였던 거예요. 사람들한테 우기는 거고. 그렇죠. 네. 자기는 이대남 대표라고. 그래서 거의 가스라이팅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계기로 네. 그냥 단순히 펜코만 보고 마음을 굳힌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맞습니다. 계기로 이준석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됐나요? 일단은 사실 그게 가장 결정적이었는데. 가장 결정적이었고. 네. 전당대회 때 본인은 이제 천하용인이 천하람이 결선까지도 올라간다 그러면서 했는데 막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막 공격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리더의 위치, 책임지는 사람의 위치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냥 정치 공학적으로만 봐도 어차피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쪽의 사람을 표를 최고위원회에서 얻어야 김용태든 허은하든 이제 최고위 지도부에 넣을 수가 있는데 투표니까요. 그렇죠. 네. 투표니까 넣을 수가 있는데 근데 안철수 대표를 공격하는 걸 보고 이거는 이제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은 자기 사감을 절제하고 집단의 이익 그리고 뒤따르는 사람의 이익도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감정 수틀리면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리더가 아니죠. 리더로 볼 수가 없다. 네네. 근데 보면은 대장 아니면 좀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도 네. 본인들은 이제 막 민주주의를 막 들먹이면서 정당 민주주의 이러는데 정작 본인 정당 그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보면은 박수 추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뒤에 뭐 쑥 빠져 있다가 그렇죠. 그 창당을 하니까 그냥 당대표를 해버린 거죠. 네.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게 아니 창준위원장이라도 본인이 하고 좀 하시던가 정강정책위원장을 하고 있다가 당대표로 추대가 된 거거든요. 아니 이거 정강정책위원장도 솔직히 별로 하는 건 없거든요. 그 자기는 당에 철학이나 이념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네. 근데 알고 보면은 당원 당규를 어디서 뺐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당원 당규도 그냥 민주당 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아니 정강정책위원장인 당원 당규라도 본인이 써야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나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보통 이 정도 표절 문제가 나왔으면은 난리가 나야 되는데 뭐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니다라고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딱 쌍꺼 눈꺼풀이 딱 콩깍지가 벗기니까 느껴지는데 자기 잘못은 항상 별거 아니에요. 자기 잘못은 항상 별거 아니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고. 근데 웃긴 게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기자들은
별거 아니다 그러면 진짜 별거 아니다라고 기사를 써주더라고요. 왜 네. 그런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노원이라는 지역구 주민을 만나고 지역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언론을 관리를 한 것 같아요. 언론 관리. 네, 이준석은 언론이 지역구예요. 네, 노원구 병에 가보니까 정말 제가 직접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았으니까 네. 거기서 10명 중에 한두 명은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이 새끼 저 새끼 그 새끼 나와요. 이준석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일단 인간이 아니라 네네. 짐승의 네네네. 그 유체를 얘기하는 네, 단어를 쓴다 이거죠. 맞습니다. 네. 네, 어린 짐승을 얘기하는. 네. 상계동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있고 또 이제 아래 사례죠. 일요일 사례인데 상계동에 불암 대림 아파트라고 있어요. 예. 상계동, 중계동 경계에 있는 아파트인데 거기서 주민분 만나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준석 위원장한테 왜냐면은 당시 위원장이었으니까 위원장한테 막 통닭을 사 먹였대요. 본인이 애들 이쁘다고 보수 우파라고 통닭도 사 먹이고 했는데 아니 이거 웬걸 이제 막 본인이 막 탈당도 하고 내부 총질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 상계동에 오면은 통닭을 이준석 얼굴에 던지고 싶답니다. 진짜 거짓말 하나 없이 지역 주민 얘기. 근데 원래 네. 정치하는 사람이 네. 지금 이제 예비 후보 나왔으니까 선거법도 체크를 해보셨겠지만 네. 누구한테 뭐 얻어먹으면 안 되지 않아요? 선거 기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선거 당시가. 기간은 아니다. 네, 그냥 이준석 씨가 예뻤고 귀여워가지고 통닭을 사 먹인 것 같은데 설마 선거 기간에 그렇게 막았으니까. 네, 설마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준석이 선거 때 아니면은 노원병에 출몰을 안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요. 네. 네, 참 의심스러운 부분이긴 해요. 네. 그런데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자, 이준석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요? 제가 봤을 때도 그냥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이준석이 진짜 소신 있다고 믿는 것 같은데요. 이준석을 약간 주인으로 모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좀 들리는 얘기 같은 거 들어보면은 약간 이제 이거는 바른미래당 때부터 들렸던 얘기인데 일단은 카더라. 네. 그런데 바른정당 쪽 계열 사람들이 유승민,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막 겉으로는 소신을 말하고 민주주의를 막 들먹이고 하지만은 정작 그 내부는 되게 군대식이고 위계가 잡혀 있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실제로 저도 잠깐 뭐 발을 걸쳐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준석의 말이 약간 절대선처럼 여겨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천하람 네. 뭐 나름대로 당협위원장도 하고 그다음에 허은하는 국회의원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게 절대 복종합니까? 뭐 거의 그 수준이라고 하던데요. 예를 들어서 뭐 자기들이 뭐 어떤 아이디어, 정치적인 아이디어 같은 거 내고 막 그래서 이준석한테 막 설명도 하고 그러나 봐요. 근데 난 사실 거기서부터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냥 좀 정치적인 독립체로서 어느 정도는 자기가 재량권을 가지고 해도 되잖아요, 원래. 그쵸. 특히 이제 우파 정당에서는 그런 경향이 더 강하거든요. 자유주의 정당이니까. 근데 일단 거기서부터 이준석한테 다 보고를 한대요. 그것부터 일단 이해가 안 되는데 보고를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보고를 하고 나서 이준석이 뭐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그냥 조용히 있는데 이렇게. 그리고 무조건 이준석 하고 싶은 대로. 이준석 마음대로. 내가 봤을 때 이제 최근에 정강 정책으로 노동 이사제, 그다음에 그 노인 무임승차 폐지 이런 거를 꺼냈을 때도 그 반대의 목소리도 못 꺼냈을 것 같고. 노동 이사제라는 거는 네. 민노총이 하자는 대로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노총 하자는 대로 하자는 거죠. 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준석의 정체가 우파 정당에서 있었지만 우파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오바마 같은 느낌? 정책의 스타일이나 그런 걸 보면은 옛날부터 좀 가까이 있으면서 그리고 계속 지켜보면서 느낀 게 그냥 약간 리버럴한 이제 미국 정당 느낌으로는 리버럴이라고 하죠. 약간 그런 느낌이 계속 나더라고요. 미국의 리버럴은 근데 우리나라 그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체크해 보면은 극으로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기준에서.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미국 리버럴을 비교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거의 뭐 하여튼 그 껍데기만 그렇죠. 우파다. 껍데기만 좀 우파인 거죠.
노동이사제가 1호 정책이었거든요. 1호 정책. 그거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그죠? 아, 진짜요? 예. 아, 저만 알고 있었군요. 그러니까 보통 다들 그 어르신들 지하철 무임승차 네. 폐지에 대해서는 난리가 났었는데 네네.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이슈가 안 됐잖아요.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구렁이 네. 담 넘어가듯이 한 거네. 아, 모르는 분들도 여기도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네, 노동이사제가 1호 정책이었어요, 그게. 야, 노동이사제라는 게 뭐 딴 거 아닙니다. 노동자 노조에서 이사를 갖다가 투입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야. 네. 노동자를 이제 대표로 해서 뭐 주식의 의결권을 보장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용자와 네. 노동자가 분명히 나눠져 있는 거고 네. 각자의 그 책임과 권한이 있는 건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애요. 네, 그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거죠. 네. 노동자 생활 오래 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 소위 그 본인은 노가다라고 얘기하는데 노가다라고 하기에는 대기업 사업장도 많이 뛴 것 같아요. 네, 대기업 사업장도 뛰고 각종 알바, 온갖 알바 다 해봤습니다. 저는. 예, 그 이준석 같은 경우는 네. 뭐 비트코인 가상화폐에서 네. 선거를 한 4번 치를 정도 돈도 벌었고 네네. 집도 산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진짜 청년의 마음을 절대 대변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아니 그 우리가 청년들이 비트코인 하는 이유가 이제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자산 가격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도 시도하고 하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청년들이 돈을 잃었거든요. 뭐 비트코인으로 돈 벌었다 그런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해요. 극소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사인이 비트코인으로 이제 성공했다. 그러면 뭐 선망의 대상은 될 수 있겠는데 정치인이 그것도 이제 이대남을 팔아먹는 정치인이 자기가 코인으로 돈 많이 벌었다. 이거는 쟤는 뭐 돈 많이 번 거는 뭐 인정은 하겠는데 본인이 벌었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대표다? 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죠. 인정은 안 하죠, 솔직히. 그렇죠. 네. 그 현장 네, 대표적으로 이렇게 피땀을 흘리면서 일했던 현장들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주세요. 뭐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는 평택의 삼성 반도체 공장. 네, 거기서 수장일이라고 하죠. 이제 공장 내부의 설계도에 따라서 벽을 세우는데 그 벽을 세우는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서머너즈 워라는 게임 행사 네. 무대를 설치하고 철거하는 알바도 했었고 볼보 코리아가 시승 행사를 강릉에서 한 적이 있어요. 예, 거기 가서도 알바를 했었고 그 다음에 화랑 미술제라고 아시는 분들 아십니다. 거기서 행사 진행료 스텝도 했었고 예. 그러니까 뭐 저는 술술 나옵니다. 그냥 무슨 알바했는지 무술을 했는지. 내가 뭘 갖고 먹고 살았는지 그렇죠. 그게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네, 있다라는 정확하게 거죠. 얘기할 수 있죠. 올해 나이가 어떻게 돼요? 지금 만 28세입니다. 만 28세. 네. 저쪽이 만 38세쯤 되지 않나요? 네, 딱 예. 10살 차이입니다. 10살 차이 나죠. 네, 네. 그게 사실 요즘 그 진짜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나이도 좀 많으니까 본인도 이제 좀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보통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기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청년을 키우지 않는 게 네네. 자기가 청년이란 타이틀이 사라질까봐 그런 거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그 본인이 가장 많이 해당되지 않나. 네. 청년 타이틀 사라지는 예. 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본인은 또 가끔씩은 나를 어린애 취급하지 말아라 내일 모레 마흔이다 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유리할 때 온갖 거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유리할 때 다 갖다 붙인다. 예, 유리할 때 다 가져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노원병의 출마를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최우성 예비 후보 입장에서는 이준석 나와라는 거죠 지금. 네 예. 맞습니다. 자 이준석이 1차적으로 네. 나온다면은 다시 얘기를 하고 네. 안 나온다고 했을 때는 네. 어떻게 해서 나오게 만들 겁니까? 뭐 일단은 이준석한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는 배신자. 프레임을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동규 병원장이라고 칠흑각서의 주인공인데 그분이 JTBC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김철근 정무실장에게 칠흑각서를 쓴 이유는 이준석 대표의 민감한 그것 때문에 제가 썼습니다. 예.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준석 씨가 이동규 씨에 대해서는 고소 안 하더라고요. 허위 사실이면 고소하겠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당도 2번을 배신을 했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런 배신자 프레임은 자기들한테는 안 먹혀요.
자기들 세상에서는 안 먹히더라고요. 자기들 대한 세상에서는 이상하네요. 그래서 이제 딱 이제 마지막 못을 박는 거죠. 제가 너는 노원 주민마저도 배신한 거다. 아니 우리가 노원 계속 나가라고 당협도 계속 비워놨었거든요. 비웠죠. 네, 이준석 때문에 비워놓은 건데 배려해준 건데 그건 우리 당이 해준 배려는 그건 관심도 없고 자기 당선 안 될 거라 생각하니까 그냥 뛰쳐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당원권 정지가 돼 있는데 네, 사부 당협임에도 불구하고 당협위원장을 지명을 안 해줬다는 것만 해도 굉장한 혜택을 준 거죠. 맞습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정말 이준석 씨를 처절하게 이제 누르고 싶었다면은 당협위원장 바로 임명해가지고 그 사람이 계속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면 되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지역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연히 여론이 좋지가 않은데 지역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지역 정치인들도 여론이 좋지가 않은데 지역 정치인들도 당협위원장을 계속 바랬더라고요. 네, 선임하기를. 그게 자기들이 당협위원장 하겠다라는 분들이 지역에 있었는데도 있었죠. 이준석을 생각해서 비워줬는데 그걸 지금 차버린 거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원의 배신자도 안 나오면 그리고 제가 반드시 이준석보다 더 많은 표를 얻고 김성환 의원도 뛰어넘어서 이제 이준석의 코를 납작하게 눌려버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준석이 그러면은 노원병으로 나온다 했을 때 이준석에 대한 승리 계획 뭐 있습니까? 솔직히 뭐 승리 계획이라고도 할 거 없는 게 이준석이 계속 하루하루 늦어질수록 전 1%씩 깎인다고 보고 있어요. 아, 전에 이준석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하시네요. 네, 그럼요. 하루하루 늦어질수록 이준석 씨는 1%가 깎이는 거예요. 하루에 1%씩 지금 깎이고 있다. 네, 지금 출마선을 안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부터 1%씩 계속 깎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후보 등록 마지막 일이 3월 20일인가 3월 21일이거든요. 그때마저도 이제 만약에 이준석 씨가 등록을 안 한다. 노원병에 등록을 안 한다. 네, 그러면 노원의 배신자가 되는 거고 만약 그때 등록하잖아요. 한 3% 받을 겁니다. 3%? 네, 3%에서 5%. 아, 본인은 몇 프로 목표하고 있습니까? 뭐 이준석 나왔을 때요? 이준석 나왔을 때. 아, 이준석 나왔을 3% 때. 저는 30%? 이준석 30%? 나오면은. 아이, 30% 갖고 승리가 안 되잖아. 아, 그렇기는 하죠. 근데 이제 만약 이준석이 나오면은 그래도 뭐 좀 뺏어갈 것 같긴 하고. 표가 좀 갈린다. 좀 갈리고 할 것 같고. 현실적인 분석이네요. 네, 그리고 약간 노원 주민들 만나면서 느낀 게 이준석이 나왔을 때는 이준석한테 표는 안 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약간 김성환 의원한테 쏠릴 가능성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직접 만나 보니까. 그러네요. 뭐 그렇긴 한데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제가 노원 주민들의 마음을 돌리는데 확실히 제가 준비한 공약은 노원 주민들이 마음에 들어 하세요. 대표 공약이 뭔가요? 이제 창동 차량기지 개발 거기가 어떻게 재개발을 할 것이냐가 이슈인데 저는 이제 특허청 서울사무소를 이전을 해서 거기에 정확하게 세워보면은 특허청 서울사무소 직원이 35명. 그 다음에 변리사들, 강남에 있는 변리사들이 한 100여 명 정도가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직원들 한 3, 4명 합치면은 특허청 이전하는 것만으로도 제가 한 바로 즉시 400명의 고용 효과가 나온다. 네. 그리고 특허청 이전하면서 유관기관도 이전 당연하고 온 거고, 그 다음에 특허 경제 특구를 설립해서 특허를 가진 강소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특허를 가진 강소기업들을 이전시키도록 하는 거예요. 당연히 혜택 주는 거죠. 대단하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3,000명에서 많게는 이제 10,000명 정도까지 유치를 하는 그런 공약을 이제 설명하니까 제가 지역 주민들한테 즉시 30초 스피치를 해요. 이렇게. 그럼 지역 주민들이 이제 다들 좋아하시고, 특히 이제 킬링 포인트는 김성환 의원이 서울대병원 부지 이전에 실패했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여론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준석이랑 완전히 반대의 전략이네요. 이준석은 자기가 예를 들어 종편이나 라디오에 나와서 전국 방송을 하면 자기가 거물이 되니까 나를 뽑아줄 것이다. 이 전략인데 한 분 한 분에게 시간을 투입을 해서 스피치를 한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이야. 이것도 스피치 하는 거 다 노하우가 있어요. 제가 어떤 알바를 했냐면은 추석 때 홍삼 선물 세트를 파는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홍삼 선물 세트 팔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워야 돼요, 사람부터. 그러네요.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있냐? 일단은
미리 이제 손님들이 오고 하기 전에 딱 타겟을 정해서 한 30m 앞에서 안녕하십니까 최우성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깜짝 놀라서 일단 얘가 뭔 놈 하는 거든 딱 보는데 이 빨간색 국민의힘이 있지 않습니까? 얘가 그럼 다 파악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저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30초만 저한테 줄 수 있냐 공약 설명하겠다 하면 들어줘요. 그때 들어주면은 오 하면서 듣고 명함 딱 드리고 악수하면서 명함 딱 드리잖아요. 그럼 이제 명함에 뭐 적혀있나 이렇게 보고 가세요. 한 표 한 표 진짜 쌓아나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확실히 그렇고 특히 상인분들이 효과가 좋아요. 이게 왜 상인분들이 효과가 좋냐? 이제 김성환 의원은 다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이준석의 아이디어가 스타필드 위치였어요. 그런데 스타필드 바로 옆이 노원 문화의 거리예요. 거기 노원의 번화가인데 근데 노원 문화의 거리 상인들이 스타필드가 유치되면은 좋아하겠습니까? 망하죠. 네, 다 망하죠. 상권 뺏기니까. 상권도 뺏기고 교통지옥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안 그래도 노원의 인구가 줄어서 노원의 상권도 같이 축소가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스타필드가 들어온다? 노원 상인들은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면서 저는 대신에 직장인 유치해서 노원 문화의 거리에 매출 올려주겠다. 사실 직장 유치하겠다만 말해도 바로 이럽니다. 노원 상인분들이. 그래서 노원 상인분들 반응은 좀 뜨거웠어요. 예. 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요. 이준석이가 노원에 출마할 생각도 없으면서 노원에서 탈당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원 파리를 한 거죠. 예. 네. 갈비집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이게 바로 노원 자기 고향 파리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준석 씨였으면은 저는 확실히 상남자 스타일 아닙니까? 바로 노원병 예비후보 등록하잖아요. 제가 이준석 씨였으면 탈당하면서 그 자리에서 난 노원병 출마한다. 난 고향마저 버릴 순 없다. 내가 당은 생각이 달라서 탈당하고 뭐 이준석의 말 맞다나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적이지 않아서 이렇게 뭐 독재를 해서 뭐 탈당을 하지만은 난 적어도 노원 주민들만큼은 믿고 간다. 이번에 4번째 도전을 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걸겠다. 이렇게 말하면은 노원 주민들 마음이 그래도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할 이제 용기마저도 없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용기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막 그렇게 큰 소리 쳐놨으면 무조건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정치인, 청년 정치면 특히 용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전 정신과 용기를 가지고 하는 게 청년 정치의 본질 아닙니까? 생각은 꼰대니까. 그렇죠. 꼰대니까. 그렇죠. 무슨 군대 같은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니까. 네. 참. 근데 또 군 생활도 안 해봤잖아요, 걔는. 그러니까요. 더 웃긴 거예요. 군 생활도 제대로 안 해봤으면서. 그 훈련소만 한 6주 했을 것 같은데. 훈련소 6주 했겠죠. 4주. 단기니까 4주였겠네요. 그럴 수 있겠고. 4주였겠네요. 네. 그러면서 참 뭘 갖다가 더 이렇게 군기를 잡고. 네네. 원래 요즘에 이렇게 청년들이 싫어하는 게 대학 같은 데서 군대 문화 남아있는 거. 맞습니다. 그거 진짜로.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네. 대학교 때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저희 대학교는 없었습니다. 네. 저희 대학교는 그런 거 없었지만은 뭐 선배들도 그거 싫어요. 제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선배들도. 뭐 각종 커뮤니티 보면 각종 사건 사고가 있잖아요. 대학가에서 군기 잡다가. 네네. 근데 지금 대학도 아니고 나이 40 먹고 군기 잡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네. 그리고 우리 정당에서 군기라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정당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와서 느낀 저희 정당의 모습은 뭐냐면은 그냥 너가 웬만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약간 방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너 하고 싶은 개인 대로 선택이니까. 그럼요. 개인의 선택이니까 너가 뭐 유튜브를 나가든 아니 너가 시위를 하든 너가 출마를 하든 그냥 딱히 크게 신경 안 써요. 대신에 결과를 가져와라. 좋은 성과를 가져와라 이런 거죠. 참. 그런데 이준석 지지 시위를 해봤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준석이 고맙다고는 하던가요? 고맙다고 안 했죠. 고맙다고 안 해요? 네. 왜요? 그거 모르겠어요. 왜 안 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이준석 측에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준석 측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저처럼 돌아선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화하는 이준석 측 관계자죠. 이준석 측 관계자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은 제가 그때 뭐 이제 첫 시위 때는 60-70명 모으고 그 다음에는 뭐 7명 오고 그랬거든요. 사람이 너무 적게 와서 오히려 본인한테 망신을 줬다.
최근에 네, 이렇게. 그 광명에서 무슨 토크 콘서트 한다고 했을 때 네네. 몇 명 안 모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아 그래? 광명에서 토크 콘서트를 했군요. 예. 네. 광명인가? 거기 어디 그 경기도에 한번 있었잖아요. 잠깐만. 이준석 광명. 아 광운대. 광운대. 맞아 광운대. 광운대 네, 광명이 아니라 맞습니다. 광운대. 네. 이거 몇 사람 안 나왔죠? 이것도 몇 사람 안 나왔어? 한 40명 왔나? 이 정도인데. 네. 예. 이 정도밖에 안 나온 건데 뭐 몇십 명 40명도 안 되겠는데 지금 보니까? 뭐 그렇죠. 예, 네. 20명 정도. 네네. 근데 70명이 적어가지고 도움이 안 된다는 건 무슨 소리를 한 거죠? 뭐 저도 모르겠어요. 뭐 네. 70명밖에 안 왔고 첫 시위에 네. 그 다음에 7명씩 나오고 그랬으니까 오히려 이제 약간 본인을 망신을 시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냥 별 반응도 없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오면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돈 시간 쓴 거고 저도 그때 이제 평택 현장에서 대학원 학비 번다고 대학원 학비 벌다가 거기서 번 돈 좀 쓴 거거든요. 제가 제 사비를 쓴 건데 그냥 거기에 대해서 별로 고마움이 없는 거죠. 참 고마움이란 건 하나도 없고. 그렇죠. 만약에 이준석 씨가 저를 상대할 거면은 이준석 씨는 저한테 고맙다는 말부터 먼저 하고 저를 공격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인간이 아니다. 네, 라는 그렇죠. 얘기를 그래서 인간이 아니죠. 같은데.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네. 지금 이번 선거에서 네. 배지를 달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엔 달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저보다도 힘들 것 같은데요. 근데 진짜로 그쪽에서는 자기네가 배지를 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그런 것 같아요. 본인들은. 예, 약간 걔네들이 최면이 좀 걸려 있어요. 최면이 걸려 있어서 어떻게든 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뭐 본인 말하는 거 보면은 뭐 최근에 막 이낙연 대표 개항으로 나가셔라 이렇게 막 말하고 합당하려고 막 움직이고 뭐 이제 그러는데 뭐 또 최근에 또 골든 타임은 지났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거 다 그냥 허세 전술. 허세. 예, 우리한테도 그랬잖아요. 뭐 창당하는 거 60-70% 남았다. 창당할 확률 60-70%다 이러는데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제발 좀 나가달라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렇죠. 뭐 본인들은 그렇게 허세 전략 계속 쓰는데 왜 안 붙잡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허세 전략 쓰면서 이제 이렇게 합당을 해서 자기한테 비례대표 당선권을 줄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비례대표를 하고 싶어 한다. 비례대표 아니면 당선될 곳이 단 하나도 없으니까. 이야. 그 253개의 지역구 중에 진짜로 없어요. 근데 본인은 지역구로 나가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뭐 허세 전략이죠. 그것도 허세다. 왜 허세 전략이라고 보냐면 이때까지 계속 그래왔었잖아요. 이번에 본인 창당할 때도 60-70% 남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항상 말 애매하게 하거든요. 항상 말 애매하게 하면서 여지를 남겨두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딱 들어오니까 그때서야 탈당하는 거예요. 그때서 창당 결심한 겁니다. 예, 이준석 씨는. 마지막까지 간을 봤다. 예, 마지막까지 간 본 거예요. 근데 왜 자기도 간을 보면서 안철수 의원에게는 간철수라고 맨날 그러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간준석입니다. 왜냐면은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 만들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일주일 만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있다가 창당 선언하고 일주일 만에 국민의당 만들었어요. 안철수 의원이. 그게 간철수입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도 물론 선택의 순간에서 좀 답답한 그런 면모를 보인 게 당연히 없지는 않은데 이준석에 비하면은 훨씬 더 남자답다. 예. 그쵸. 이준석이랑 비교하면은 남자답다. 네. 그럼요. 이준석이랑 비교하면 이준석은 모든 순간에 간을 보기 때문에. 네. 참 이게 깝깝한 상황인데요. 자, 어쨌든 지금 노원병 네, 야심차게 이제 도전을 하는데, 네. 예,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네. 노원병 네. 좀 지지도 부탁하고 네. 정리하는 발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노원병 지지는 당연히 부탁드리는 거지만은 제가 나가면은 반드시 김성한 의원 이겨가지고 노원병이 이제 국민의힘이 탈환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이준석 씨는 제가 뛰어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마이너스 3선인데 그렇죠. 그 1선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마이너스 3선 앞에서는 그냥 제가 초선 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준석이보다
나이가 젊은데도 배지단 사람이 그동안 많잖아요. 그럼요, 많죠. 네, 본인은 비례대표 안 나가서 안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네. 누가 준대요? 준대니까 참. 유호정 의원보다 못한 거죠, 이준석 씨가. 그러네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최우성이라는 이름 세 글자 좀 기억해 주시고, 특히 그 노원에 계시는 분들은 네네. 길 지나가면 매일 아침 인사하고 있죠. 아, 그럼요. 예. 그 출근길 인사, 퇴근길 인사. 아, 출근 퇴근 그냥 그 가린 거 없이 일단 나갑니다. 일단 나가요. 일단 나가가지고 제가 노원 어딘가를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인사해 주시면은 뭐 네. 반갑게 네네. 대화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보시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노원에 계시는 분들 지나가다가 우리 최우성 예비 후보 만나게 되면은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은 아마 먼저 또 안녕하십니까 또 외칠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좋은 또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선돼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최우성 예비 후보와 할 얘기들, 새로운 정보들이 있으면은 다시 초청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화이팅! 화이팅!